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보시자마자 멜로디를 넣어서 흥얼거리신 분이 계실까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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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의 노래의 멜로디를 차용해서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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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통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 정하는 것도 정말 일이네요.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주중에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말에는 제가 롤링홀에서 열리는 밴드 아디오스 오디오의 단독 공연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공연은 일요일이긴 한데요. 토요일도 언니랑 같이 맛있는 거 좀 먹고 놀고 싶어가지고 토요일에 미리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했던 쌈밥집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일요일 공연이 끝나고 대구에 내려오려고 하면 기차 시간도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대구에 내려와서 바로 출근을 하기도 되게 피곤할 것 같아서 월요일 연차를 써놨고요. 일단 제가 주말에 간다고 했던 아디오스 오디오의 공연은 아디오스 오디오의 신곡 핑 발매 이후의 첫 공연입니다. 맞죠? 멜로디는 굉장히 경쾌한데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슬퍼요. 내가 늘 항상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실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핑 도는 날 그런 날 있어. 다 안다고 말은 해도 어차피 모를 맑음 속에 홀로 시커먼 먹구름 나 홀로 두지 마요. 위태로울지도 몰라 아슬한 이 지금 역시 아름다운 마호님의 목소리를 흉내를 낸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한 무리였다. 마호짱 고맙네?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일하다가 와가지고 노래를 갑자기 하려니까 목이 막 잠겨있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가사를 이렇게 곱씹는데 내가 그래서 요즘에 되게 일부러 밖에 많이 나가려고 하고 사람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 정말 좋은 노래니까 가사를 꼭 켜놓고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밴드 아디오스 오디오의 핑이라는 곡입니다.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도 있고 각 음원 사이트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꼭 같이 보시면서 잘 들으시면 눈물이 날지도 모르는 아디오스 오디오의 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수많은 밴드들을 거쳐서 최근까지도 친한 척 할 수 있는 유일한 밴드입니다. 아디오스 오디오 화이팅! 그리고 사실 이번 공연이 아디오스 오디오의 파워 드러머, 로봇 드러머로 활약을 해주셨던 승준님의 아디오스 오디오로서의 마지막 공연이에요. 원래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해외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었는데, 아디오스 오디오의 팬들인 듀오듀오님들께서 해외 공연이라서 못 갔다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스페셜 무대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또 안 갈 수가 없겠죠. 근데 나는 왠지 또 다른 데서 볼 것 같단 말이지. 절대로 밴드 못 그만둘 것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또 다른 밴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참, 제가 지난번에 독일 언니들 공방 다녀온 후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원래 2열이었는데 1열로 자리 이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방송에 댓글이 달리는 게 알림이 바로바로 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늦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송 리스트를 이렇게 보다가 댓글이 있길래 또 광고 댓글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 언니들 공방에서 자리를 바꾸는 그 장면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저는 그날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한 상태였는데 왠지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게다가 그게 또 쉬지 않는 주동아리의 구독자님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제 방송을 구독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네, 댓글까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렇게 약간 티내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겉으로는 되게 부끄러워해요. 어머나, 제 걸 들으시는구나, 부끄러워라. 근데 속으로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제 도배 도구 당근에 올려놓은 게 팔렸어요.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좀 진상들만 꼬여가지고 짜증이 한껏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채팅이 왔을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좀 깎아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하길래 되파는 사람이 있어서 가격은 애누리가 안 된다. 그리고 만날 약속을 하면 취소는 절대 안 된다. 잘 생각해보고 거래 약속 잡아라. 라고 제가 아예 못을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되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라면서 약간 눈물 표시 같은 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당근 이력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또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가지고 그 물품 사진을 여성분이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또 단순하게 여성분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할인해 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쿨거래하면 10,000원 깎아주겠다 라고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와서 사가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도배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물어봐도 되냐 라고 말을 하길래 유튜브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거다 라고 말해줬어요. 아니 내가 도배 손 놓은 지가 언젠데 대답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당근이 만남 어플이나 채팅 어플은 아니잖아요. 팔고 사고 하면 끝인데 이 자꾸 채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게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워이 알아서 하세요. 도배 요즘에 유튜브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정하고 오늘의 원래 주제인 행복저금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쉬지 않는 주동아리에서 묵은 달력을 내용을 다 녹음을 하고 그리고 사실 편집도 하기 전에 정말 바로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해피 저금통에 대한 내용을 녹음을 하고 또 바로 버릴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작년에 2022년에 그 친구가 즐거운 일이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저금통에다가 그 일을 적어서 넣어두고 그리고 1년 후에 보면 참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참 좀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것도 계속 구석에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 정리를 계속 하면서 한 번은 보고 치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펼쳤는데 원래는 이거를 제가 유리병에 담아놨었거든요. 잼통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넣어놨었는데 그 유리병을 열어보니까 개수는 진짜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주중 녹음에 적합한 정도의 분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 적당히 섞어서 아무거나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제 손에 잡힌 거는 이가 동물 잠옷 사줌 크크크크. 이 뭐냐 하면 제 유튜브에 라이브를 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친구한테 동물 잠옷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입고 유튜브 라이브, 독서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그 잠옷, 그 동물 잠옷을 빨아가지고 뒤에 건조대에 걸어놨는데 올해 정말 열심히 입었던 것 같아요. 겨울 내내. 그리고 짜잔. 갑자기 로제 떡볶이가 먹고 싶었는데 언니가 나아져서 맛있게 먹었고 또 재미있었다. 제가 대구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그 언니 집까지 걸으면 한 4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지간하면 좀 걸어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걸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그 언니 집 바로 근처에 로제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하는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가게가 약간 리뉴얼 되면서 가보진 않았는데 그 언니의 말에 의하면 약간 바뀐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좋았던 게 일단은 부부가 운영을 하시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정말 친절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여기를 되게 자주 갔냐 하면 그냥 지나다니다가 떡볶이 먹고 싶을 때도 들어가고
막 회사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너무 남한테 시달렸다고 생각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이 떡볶이 집에 가서 로제 떡볶이를 주문해놓고 앉아있으면 그 사장님 부부가 굉장히 또 친절하셔가지고 그냥 되게 떡볶이 하나를 먹으러 갔을 뿐인데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을 받고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신이 지칠 때 한 번씩 갔던 곳이에요. 근데 안 간 지 몇 달 된 것 같다. 거기서 진짜 웃겼던 게 언니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가게를 들어갔는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몇 학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하고 저하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이랬더니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저 3학년 6반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 3학년이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요 사장님 농담이고 저희 36, 37이라고 그랬던 날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얕잡혀 보인다는 게 싫어요. 특히 이 경상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나이가 계급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물론 지금은 그만둔 사람이긴 한데 저한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자기한테 이렇게 약간 공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말끝마다 나이를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입사한 지 2주 만에 퇴사해서 저하고 별로 뭐 그렇게 큰 그건 없긴 했는데 어쨌든 말끝마다 나이를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진려했던 40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되게 그냥 진심으로 거기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어서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적당히 막 후드에 청바지에 대충 막 롱패딩 입고 둘 다 백팩 메고 다니고 이러니까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얼핏 보면 학생 같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은 제가 싫어하는 그 뉘앙스의 나이를 얘기를 하신 건 아니어서 그냥 재밌게 깔깔거리고 저희 30대라고 막 저희 이제 곧 40이라고 그렇게 웃고 지나갔었는데 아 거기를 리뉴얼되고 안 가봐가지고 조만간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던 부대찌개를 우동사리까지 넣어서 먹었다. 맛있었다. 저 왜 이렇게 자꾸 먹고 싶은 것만 잔뜩 써놨죠? 제가 부대찌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가공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그 깡통햄이라고 하는 뭐 스팸, 리챔 이런 것들도 먹을 때 항상 뜨거운 물을 붓거나 끓여서 짠 기운을 다 빼고 먹거나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는 잘 안 먹는데 그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얇은 소세지 햄 있잖아요. 그거는 왠지 이게 찌개라서 막 끓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야들야들하고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부대찌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동사리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당면사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부대찌개나 즉석떡볶이 같은 거 하면 라면사리나 우동사리 넣어서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약간 유튜브 관련해서 글을 몇 개 적은 게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첫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 첫 시청자 님, 님. 화면이 꺼지는 바람에 30분도 못했지만 즐거웠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라이브는 보통 독서 라이브거든요. 제가 평소에 책을 진짜 거의 읽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유튜브라도 켜서 남들이 지켜봐야 책을 읽는다. 요런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야 되는데 쌓아놓고 안 읽었던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유튜브 라이브로 강제 독서 라이브를 많이 했어요. 그때 첫 번째로 스트리밍 테스트를 했던 날 아무도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두 분이나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다음에도 한 두어 달 정도 꾸준히 계속 들어와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강제 독서 라이브를 좀 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했고 혹시나 제가 나중에 유튜브 라이브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굉장히 반가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청자 2명 30분 이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카메라 연결이 조금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계속 화면이 막 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스트리밍 테스트 했던 날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그때 또 처음에 테스트 했을 때 들어와 주셨던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제가 평소에도 독서를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구력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다는 얘기는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책을 잘 못 읽기 때문에 보통은 강제 독서 라이브를 해도 1시간 이내로 제가 종료를 합니다. 저 너무 피곤해요. 저 잠 와요. 저 졸려요. 이러고 하는데 이날도 30분 딱 했네요. 그 다음에 유튜브 기초 강좌에서 폰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서 좋다. 가끔 폰으로도 해봐야지. 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저희 집 근처에 그 약간 여성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단기적으로 유튜브 강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집에 있을 때여가지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들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 주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컴퓨터로만 편집을 해봤기 때문에 핸드폰 어플로 하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근데 그것도 다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는 어플로 알려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그냥 컴퓨터로 하던 대로 곰믹스 기본 무료 버전으로 네, 요즘도 계속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고요. 편집이라고 해봤자 뭐 자막 조금 넣고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때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편집하고 이렇게 대본 짜고 하는 거를 정말 간단하게 배웠었어요. 그날 찍은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그때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300명 정도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패기 있게 유튜브 구독자 300만 명이 되고 싶은 300명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장난으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본다는 거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유튜브 얘기기는 한데, 제가 초반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라는 이름이 제 유튜브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일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라디오 콘텐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정말 패기롭게, 그때도 정말 시작할 때는 패기가 있었죠. 그래서 유튜브 라디오 콘텐츠로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방송을 같이 참여해주신 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오랜만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핑계로 님 얼굴을 봤다. 이게 왜 행복 저금통에 들어가 있냐 하면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분의 연애사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냥 이분이 애인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그냥 얼굴 보고 싶다. 요즘 잘 지내냐 이런 연락 되게 그냥 편하게 했었는데 그냥 이날은 왠지 그냥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핑계로 삼아서 얼굴을 봤었죠. 보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다이소에 스테인리스 그릇이 없어서 못 샀는데 동대구역 간 김에 사와서 기분이 좋다. 저 굉장히 사소한 거에 되게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다이소 스테인리스 그릇을 되게 애용하는데 가볍고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이래서. 근데 저희 동네 다이소가 재고가 한번 떨어지면 재고를 채워놓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 다이소에 갈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동대구역에 간 김에 네, 또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왔다고 기분이 좋았네요. 그리고 제가 크로스핏을 잠깐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뭐 잠깐이라기에는 거의 한 1년 정도로 했었는데 크로스핏 재밌다. 크크크크크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코치님이랑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녹음을 했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었다. 웃느라 배고픔. 크크크. 이때 제가 다니던 크로스핏 체육관의 코치님이랑 저랑 되게 마음이 좀 잘 맞아가지고 잘 지냈었는데 코치님이 이제 본가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또 화상 연결을 해가지고 줌으로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녹음을 했었죠.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때 정말 크게 웃었어. 아,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속해 있는 저희 비용 공동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춤을 추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연습실을 빌려가지고 사실은 저 말고
다른 두 분이 연습실을 빌려서 춤을 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 구경 가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의도치 않게 저도 춤을 같이 추게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몸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현란한 몸치 이런 동작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히미스타에 들어가시면 떡볶이 댄스를 춘 게 있어요. 연습실에서 춤추고 왔다. 너무 재밌었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기를 많이 못 드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른 한 분 댁에서 채소로 샤브샤브를 해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즐거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김해로 보러 가겠다고 했다가 도 보고 싶어서 괴롭히러 울산에 갔다 왔다. 진짜 딱 저녁 먹고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귀찮고 게으른 나도 보고 싶은 사람은 보러 가야 한다. 크크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한테 동물 잠옷을 선물해준 친구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백수였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차에 연료는 있는 거야. 가스는 내가 지난주에 꽉 채워놨어. 그래가지고 김해까지면 한번 왕복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네 회사 있는 쪽으로 갈까? 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3명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나머지 한 명 친구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랑 작당 모의를 해서 이 친구는 회사가 끝나면 바로 울산으로 가고 저는 시간에 맞춰서 울산으로 바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울산에 있는 친구 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평일이었어가지고 그 울산 친구는 이제 일단 식사를 배달을 시켜 놓은 상태였고 저희가 가자마자 이제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었고 이 친구는 내일도 출근을 해야 돼서 정말 밥만 먹고 수다도 잠깐 떨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집에 보내줘야 되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서 잘가 인사까지 하고 저하고 울산 친구는 울산 친구 집에서 자고 저는 또 이 울산 친구도 다음날 출근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친구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이제 친구 집에서 나왔죠. 근데 정말 잠깐 만난 거긴 한데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상대방도 보고 싶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가깝고 멀고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차에 가스만 있다면 제 차 가스차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왜 나보러는 안 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 혼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동네도 아니고 타 지역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쪽에서 대응하는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갔는데 타 지역에서 덩그러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가면 누구한테 재워달라는 말을 안 해요. 뭐 언니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지난 회차에 아마데우스 연극을 엄청 자주 보러 갔던 그때는 언니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숙소를 잡아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방인들은 서울에 가면 숙소를 잡거나 그냥 알아서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내가 대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구 내려가면 재워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희한하게 친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숙소 잡아서 갈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 대구에 가면 재워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대구에 살기는 하지만 대구에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저도 대구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관광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잠을 재워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접근해왔던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반대로 제가 타 지역에 가도 그냥 당연히 내가 숙소 잡고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놀러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만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냥 내가 자기들이 신경 안 써줘도
될 것 같은 그런 만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차를 가지고 나갈 때도 주차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차 안 가지고 나가거든요. 저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히 본인이 뭔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차 있잖아. 차 가지고 와. 그럼 주차비는 누가 내줘? 근데 자기가 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왜 내 돈을 써서 내 체력을 써서 내 기분을 잡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갑자기 얘기가 좀 너무 과격하게 흘러가긴 했는데 이 얘기의 요지는 저는 제가 시간만 있고 여건만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은 3시간을 달리든 4시간을 달리든 보러 갈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3시간씩 운전하고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냥 티맵 지도에서 찍어봐도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곳인데 너무 쉽게 너 차 있으니까 와.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제가 보고 싶으면 광주까지, 대구에서 광주가 어디라고 그냥 가. 당일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작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의 차이거든요. 내가 정말 보고 싶으면 그 마음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만인 사람이 왜 날 보러 안 와라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나쁜 지점은 있었다. 아,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네. 그냥 제가 좀 평소에 생각하던 게 좀 많았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길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서로 너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답니다. 흥분한 거 잊어주세요 라고 하기에 편집하지 않을 거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당신의 만만이가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나도 돈 없고 운전하는 거 3시간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쪽지는 뭐냐 하면 미루리라 온라인 북토크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다. WV 야광봉도 흔들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작년인가? 작년이겠죠? 작년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겠죠? 이게 광민지 작가님이랑 이진송 작가님이랑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말하면 팟캐스트 비욘세를 진행하시는 비욘세님이랑 팟캐스트 밀림의 왕을 진행하시는 짐송님이랑 같이 쓰신 미루리라 요 책이 이제 텀블벅으로 나왔고 이제 후원 내용에 따라서 리워드에 온라인 북토크가 포함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 온라인 북토크를 위해서 텀블벅 후원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작가님들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일단은 줌으로 온라인 북토크를 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좀 튀고 싶은 거야. 제가 굉장히 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외모로는 튀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뭘 좀 흔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평소에 혼세님도 그렇고 짐송님도 그렇고 비밀보장 얘기를 몇 번씩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나 또 땡땡이인 거 티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WV 야광봉은 V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WV 야광봉 막 흔들면서 저 땡땡이라고 막 그랬던 네 북토크가 있었네요. 그냥 본인이 흔들고 싶은 거 이렇게 같이 화면에 찍히고 싶은 거 같이 아마 흔들으라 그래서 제가 아마 WV 야광봉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작가님들이 저거 WV라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는 일단 제가 단순히 눈에 띄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뭘 눈에 띄고 싶어 하는지 알아채 주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야광봉이네요 라고 말하지 않고 WV 송은이 김숙 야광봉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이런 식의 관종입니다. 엄청 뭔가 나서고 이런 건 아닌데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그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눈에 띄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번에도 그 독일 언니들 마지막에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을 때 영상 찍을 거니까 손 흔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올려주신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신나가지고 막 두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자리에서는 최대한의 관종력을 좀 뽐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해피 저금통을 다 열어봤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 1, 2월 안에 다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겨울이어가지고 사실 밖에 잘 안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쏘다녔던 것 같아요. 중간에 약간 급발진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 제 방송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는 걸로 할게요. 좋은 얘기도 많이 하면 좋은데, 평소에 그냥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던 얘기들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원래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우라통 TV였다는 거? 제가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라통 터져하고, 항상 사회에 반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우라통 TV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평범하게 그냥 히미스타라는 채널명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저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마이크를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원래 성향을 지금까지는 조금 감추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항상 언제나 화가 많은 사람인데 벌써 사실 26회거든요? 그러면 1년 52주 중에 벌써 절반을 지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20주 정도까지는 굉장히 나를 좀 많이 눌렀어. 굉장히 차분하고 욕도 좀 잘 안 쓰고 뭐 새끼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제가 평소에 이렇게 흥분하는 정도의 말투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굉장히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런 편인데, 이제 슬슬, 네, 저의 본색을 좀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별거에 다 화를 내는 사람이라서, 네, 그냥 화 잘 내는 히미스타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또 오늘 또 잠깐 했다고 생각했는데 40분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자, 주중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질문 및 하고 싶은 말들은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_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격적인 사연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들으신 분이 많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은 보내실 사연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으신 건지 한 개도 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메일이 하나도 안 왔다라고 녹음을 하고 나서 편집을 하는 시점에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근데 제목은 향이었고 뭐 향기할 때 그 향인 것 같은데 따로 뭔가 이름을 적어주시지는 않았고 메일을 보내신 주소에 붙어있는 이름이 JH로 시작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향이 뭐지? 하고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라일락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라일락의 향을 같이 느끼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색깔 중에서도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라일락 향기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사진 한 장인데 굉장히 라일락 향이 진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또 과몰입 F의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진하고 같이 뭔가 글자라도 몇 글자 있었으면 제가 소개를 막 해드렸을 텐데 일단은 편집하는 시점에 네, 이렇게 라일락 사진만 보내주신 분도 계셨다라는 거를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인 사연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소개할 때 불러드릴 수 있는 이름 또는 닉네임 또는 애칭 만약에 이름을 감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익명이라고 쓰셔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한 분이 보내주시면 한 분 거를 정성스럽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집 밖에는 오토바이가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아유. 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